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인구만큼이나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이라는 키워드는 현대 중국의 여러 갈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죠. 오늘은 중국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어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려면 먼저 20세기 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기반은 매우 허약했습니다. 이후 국공내전을 거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고 사회주의 체제가 탄생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 자유나 3개 이상의 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공존하는 다당제와는 결을 달리하는 체제가 공고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내세우면서 경제가 문을 열게 되고 해외 문물이 유입되고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 참여와 자유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1978년에 벌어진 민주벽 운동입니다. 베이징 시내의 사람들이 대자보를 붙이며 공개적으로 체제를 비판하고 자유를 요구하던 공간이 형성되었죠. 이 움직임은 처음엔 당국도 일종의 발언의 장을 인정해주려 했지만 비판 강도가 세지자 곧바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1989년 더욱 강력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유명한 천안문 민주화 운동입니다. 투표 척결과 언론 자유, 더 나아가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학생 시민들이 대거 천안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6월 4일 밤 군대가 투입되어 무력 진압을 감행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은 체제 안정을 위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정부 비판 인사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에도 중국은 경제 발전에 집중하며 체제 유지에 힘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시장 개방으로 중산층이 성장하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시민들은 이전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웨이보와 위챗 같은 SNS가 등장하자 비판적인 목소리가 온라인에서 조심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른바 만리방화벽이라는 철저한 인터넷 검열 체제를 구축해 민감한 단어를 차단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활동가를 처벌해왔습니다. 때때로 외국으로 유출된 영상이나 문건을 통해 민주화 요구 목소리가 퍼지긴 하지만 국가 차원의 강력한 감시와 검열로 인해 대규모 운동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처럼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는 본토의 민주화 운동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홍콩 시위를 지지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는 본토 시민들이 있었지만 정부가 SNS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대거 차단하고 관련 인사를 구금하거나 위협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상황이 본토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통제가 상당히 강력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산당 일당 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와 권력 집중은 더욱 강화되었고 반체제 인사나 인권 변호사들을 구속하거나 조직을 해산시키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일부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과 젊은 층이 해외 유학을 다녀오거나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민사회 안에서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미래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국제사회와의 교류,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이 이어지면서 내부에서도 계속 변화를 촉진할 요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국 민주화 운동은 20세기 초 공화정 수립부터 시작된 긴 흐름 속에서 1978년 민주벽 운동, 천안문 민주화 시위, 그리고 인터넷 시대를 거치며 여러 형태로 진화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중국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다음에 또 찾아오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